가족을 강화함 교사 지도서. 제육과 분노 극복하기. 화가 나서 내뱉은 거칠고 불친절한 말이 남긴 상처의 깊이와 고통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고든 B. 힝클리 회장. 수업 목표. 이 수업을 하는 동안 부모들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가족들에게 매우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한다. 어떻게 하여 자신이 화를 내는지를 알고 분노 문제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분노를 조절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운다. 분노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운다. 분노의 문제점. 고든 B.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성을 내는 행위는 애정에 금이 가게 하고 사랑을 식게 하는 악하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사탄은 분노를 충동하고 가족 내의 분쟁을 일으킨다. 니파이후서 28장 20절 제3니파이 11장 29절 모로나이서 9장 3절 참조. 제 아들바트 15세가 으스대며 방으로 들어가 텔레비전 앞 안락 의자에 앉아있던 스티브 11세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는 것을 본 잭은 화가 나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멍청아, 너 왜 내 의자에 앉아있는 거야? 바트가 위협하자 스티브는 아파서 움찔했고 힘없이 대답한다. 이거 형 의자 아니야. 바트는 자리를 비켜주는 스티브의 머리 옆을 손등으로 툭 친다. 바트는 의자에 털썩 앉아 리모컨을 짚는다. 바트는 텔레비전 채널을 록 음악 방송으로 바꾸고 소리를 키웠다. 잭의 마음속에서 몇 달 동안 쌓여온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마에 땀이 맺히고 두 팔이 경련을 일으키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잭은 생각했다. 이건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어. 바트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나한테 반항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런 행동을 참아주지 않을 걸 알면서도. 잭은 격분하여 바트에게 달려들었다. 잭은 바트의 팔을 잡아 비틀며 소리쳤다. 건방지게, 네가 뭔데? 너는 아무도 존중하질 않아. 내 생각만 해. 잭은 바트를 의자에서 끌어내며 고함을 질렀다. 내 방으로 가. 골도 보기 싫어. 바트는 팔을 획 부리치고 반항적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앞문으로 나간 후 문을 쾅 닫았다. 며칠 후 잭과 그의 아내는 가족 서비스 상담자에게 이 사건을 털어놓았다. 그 녀석한테 너무 화가 나서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지경이 돼요. 잭은 한탄했다. 그 녀석하고는 교양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가끔은 나중에 후회할 말도 하게 돼요. 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부모는 때때로 아이에게 화를 낸다. 분노의 감정은 부모들에게 무언가 잘못되었고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현명한 부모는 작은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때로는 문제가 복잡하여 간단히 해결할 수 없기도 하다. 자녀는 반항하고 무례하게 굴 수 있고 부모 마음속에 몇 번이고 성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분노의 감정에 굴복하여 갈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 70인 정원 A 린지 로빈스 장로는 분노를 이렇게 설명했다. 분노란 적개심에 불타는 감정이나 행위를 초래하는 관념상의 제약입니다. 분노는 고속도로상에서의 운전 우라증, 스포츠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태, 집에서의 가정폭력을 유발하는 뇌관입니다. 고든 B. 힝클리 회장은 분노의 비극적인 결과를 경고하며 이렇게 질문했다. 화가 나서 내뱉은 거칠고 불친절한 말이 남긴 상처의 깊이와 고통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3. 성난 부모가 자녀에게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행을 가하는 일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다. 매년 자녀 학대 혐의를 제기하는 수백만 건의 보고서가 정부기관에 제출된다. 분노는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가장 매혹적인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 4. 화를 내는 사람은 거의 늘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믿는다.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만족스럽고 아주 신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남을 위협할 때 자신이 힘이 세고 우월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분노는 중독성이 있다. 분노는 그것의 매혹적인 호소에 걸려드는 사람과 화를 내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 분노는 공격성 내면화, 수동적 공격 행위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처리된다. 공격성. 분노가 신체적 폭력 때리기, 발로 차기, 손바닥으로 때리기, 엉덩이 때리기, 머리카락과 귀 잡아당기기, 감정적이고 언어적인 학대 고함, 상대방 비하, 욕설, 위협, 비난, 조롱, 조종과 모욕, 성적 학대, 근친상간, 성추행, 성희롱, 그리고 통제와 지배로 표현된다. 내면화. 분노가 자신을 향하게 되어 자기 비하, 우울증 또는 자기를 해치는 행위로 이어진다. 음주, 약물 사용, 자살 시도, 자해 행위, 수동적 공격 행위, 분노가 간접적인 행동으로 표현된다. 지각, 무책임한 행위, 고집 피우기, 빈정거림, 부정행위, 과민성, 불평불만, 비판, 미루기. 화가 난 부모는 아이를 위협하여 복종시킬 수 있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는 대개 일시적이다. 협박에 못 이겨 복종하는 아이는 나중에 반항할 가능성이 더 크다. 분노의 대가. 분노가 가져오는 대가가 너무 크게 드러날 때는 부모가 화를 내며 아이에게 반응할 가능성이 낮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는 그들이 표출한 분노의 대가를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화를 낸다. 부모는 친구, 고용주, 경찰관 또는 존경받는 성직자보다는 자녀에게 화를 낼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하지만 자녀를 향한 분노 표출의 장기적인 대가는 분노가 가져올지 모르는 혜택보다 훨씬 더 막대하다. 그 대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영을 잃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게 됨, 우정과 협력을 잃게 됨, 자신감 상실, 죄책감과 외로움, 관계가 경색됨,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끼침, 부모를 사랑하기보다는 두려워하는 자녀의 감정, 자녀가 반항하고 비행을 저지르고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남, 자녀의 학교 성적이 떨어짐, 우울증, 건강 악화, 중독 행동 및 직장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함, 학습, 활동, 분노의 대가 인정하기. 화를 내는 부모는 때로 분노가 가져오는 결과를 부인하거나 최소화한다. 분노의 대가를 충분히 인정하면 분노 문제를 극복하려는 동기가 강화될 수 있다. 반원들에게 위에 나와 있는 분노의 대가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 후 분노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적어보라고 한다. 필요하다면 몇 분간 시간을 주어 분노의 대가를 파악해 보게 한다. 부모들이 분노의 대가를 열거하며 적으면 화를 낼 때 치러야 할 대가를 상기하기 위해 그 목록을 자주 보라고 제안한다. 반원들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의 목록에 있는 항목과 무관해질 때 그 해당 항목을 삭제하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수 있어 기쁠 것이다. 분노의 원인.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위협하고 통제하기 위해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문제와 씨름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분노를 이용한다. 분노는 자기 뜻대로 하지 못했을 때 화가 나는 상황에서 인내하는 온유함이 부족한 것 등 자존심과 이기심에서도 비롯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낙담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실망했을 때 화를 낸다. 분노는 종종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위협을 받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홀대받는다고 느낄 때 발생한다. 위협은 신체적이거나 정서적인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신체적 위해나 굴욕 또는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존경을 잃을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례에서 잭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존경받는 아버지로서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 위협을 느꼈다. 그는 남들이 자기를 힘없고 무능한 부모로 볼까봐 우려했다. 왜곡된 인식. 위험에 대한 인식은 종종 왜곡된다. 다음과 같이 타인의 의도를 잘못 판단할 때 분노가 발생하는 경우는 아주 흔하다. 그가 나를 해치려 해. 그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해. 그는 내 기분은 신경 쓰지 않아. 그는 나를 이용해. 어떤 사람들은 거의 아무 생각 없이 화를 낸다. 이런 종류의 분노는
너무 빨리 발생하기 때문에 대개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 외의 다른 상황에서도 위협이나 부당한 일 또는 홀대가 계속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분노는 서서히 쌓이게 된다. 또한 어떤 상황에 연연해할 때 심하게 왜곡되고 과장된 생각에 빠져들 때도 분노가 쌓인다. 사람이 위협을 인지하고 누군가에게 분노로 반응할 때 몸은 행동을 취할 준비를 한다. 혈압이 높아지고 근육이 긴장하고 호흡이 가빠지고 머릿속의 생각은 위협이나 홀대에 대응하는 데 집중된다. 이러한 준비 상태는 감지된 위협에 대한 단발적이고 폭발적인 언어 또는 신체적인 반응을 통해 발산되기도 한다. 또는 일련의 자극을 경험하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분노가 서서히 쌓일 수도 있다. 분노를 유발하는 생각은 어떤 상황에 대해 때로는 평소라면 무시했을 사소한 일에 대해 폭발할 때까지 증가해 간다. 이러한 생리적 변화는 분노 조절의 중요한 열쇠를 제시한다. 부모가 행동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자녀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아챘을 때이다. 부모는 자신이 포착한 위협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아보며 상황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면 위험하다는 인식이 줄어들고 화를 낼 가능성이 낮아진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부정적이고 분노를 유발하는 생각은 더 긍정적이고 차분한 생각으로 바뀔 수 있다. 부모는 위협이나 부당함에 대응하는 더 생산적인 방법, 즉 문제를 악화시키기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대응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는 또한 더 느긋해지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더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부모는 화를 내지 않으면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분노 극복하기. 부모가 분노와 관련된 문제를 극복하는데 다음 원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부모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가장 효과가 큰 원리들을 찾아 적용해 보라고 한다. 기도한다. 부모들은 화난 감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진정 도움을 구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한다. 시편의 저자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삶의 폭풍으로부터 구해 주실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07편 28에서 30절. 금식과 신권 축복도 분노의 감정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권 축복과 기도와 금식은 변화하려는 개인적인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부모는 자녀와 대화하여 분노를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부분의 문제는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다. 도움을 받기 위해 부모는 제3과 사랑으로 소통하기, 제7과 갈등 해결하기, 제9와 결과 적용하기를 다시 살펴볼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부모는 고용주나 친구 또는 교회 지도자를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존중하며 대화해야 한다. 분노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 부모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해야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아이가 부모를 화나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부모의 책임이다. 부모는 분노를 조절하고 더 나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낸 것에 대해 변명하면서 분노가 자신이 받은 문화적 유산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일부 부모들은 자녀에게 신체적으로 폭행을 가하면서 자기 민족 집단에서는 그 행동이 널리 행해진다고 정당화한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12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G. 스코트 장로는 우리가 하나님 가족의 이론이라는 것이 문화적 정체성보다 우선한다고 가르쳤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한 혈통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로부터 여러분이 인종과 문화, 전통이라는 유산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혈통은 풍요한 유산과 충분히 기뻐할 만한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러한 유산 가운데 혹시 주님의 행복의 계획과 어긋나는 것이 있을 때 이를 버려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포나 강압을 오래도록 참아낼 수 있는 가족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결국 이것은 불화와 반항심을 낳게 될 뿐입니다. 사랑은 행복한 가족의 초석입니다. 일단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면 회개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시작할 수 있다. 분노 주기, 파악하기. 만성적으로 화를 내는 부모는 4단계로 구성된 주기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행동과학자들은 분노 주기의 단계마다 서로 다른 이름을 붙였지만 필수 요소는 동일하다. 아래에는 분노 관리 전문가인 머리 컬럼과 로버트 E. 프리몬론고가 설명한 분노 주기의 개요가 나와 있다. 6사람들은 생리적 축적이 일어나기 전 분노 주기의 초기 단계에서 분노를 가장 잘 조절한다. 정상적인 척하는 단계. 삶은 순조롭게 흘러가지만 분노가 표면 아래에 숨어서 그 사람이 살아가고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면 특유의 왜곡된 사고 양식이 즉시 촉발된다. 당사자는 이러한 왜곡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한다. 축적 단계. 왜곡된 사고에 몰두하여 자신이 위협받고 있거나 위험에 처했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분노에 찬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 딸에는 내가 부모로서 하는 말에 관심도 없어. 라든가 집안일은 나 혼자 다 하고 그는 도와주는 법이 없어. 와 같이 흔히 하던 생각을 되풀이한다. 화가 나고 있다는 것을 신체적인 신호들로 알 수 있다. 불안, 경직, 긴장, 심장의 두근거림, 빨라지는 호흡, 소화불량 또는 열이 나거나 상기된 느낌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하는 상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며 분노를 유발하는 중독적 행위를 할 수 있다. 약물 및 알코올 남용, 과식, 일을 과하게 많이 함. 행동으로 표출하는 단계. 다른 사람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비하하고 신체적으로나 성적으로 폭행을 가하며 분노를 터뜨린다. 자기 비하, 자살 시도 또는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을 통해 분노가 자기 내면을 향하게 될 수도 있다. 악화일로의 단계.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낀다. 그런 다음 자기 방어가 나타나고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보통 좋은 일을 함으로써 분노를 감추려고 한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화를 다스리기로 결심한다. 그 결심이 허물어지면 다시 정상인 척하는 단계로 돌아간다. 학습, 활동, 분노주기 파악하기. 반원들에게 65쪽에 나와 있는 나의 분노주기 파악하기 양식을 복사하여 나눠준다. 반원들에게 빈칸을 채우라고 한다. 분노 문제가 있다면 이 활동이 분노주기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원들에게 알려준다. 분노 일지 작성하기. 분노 일지를 작성하면 자신의 분노주기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부모는 이 수업에 나오는 원리들을 이용하여 조기에 분노를 중단시키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학습, 활동, 분노 일지 작성하기. 부모들에게 다음 주 동안 화가 날 때마다 분노 일지를 작성하라고 한다. 분노 일지 견본은 66쪽에 기록할 수 있는 빈 일지는 67쪽에 있다. 한 사람당 분노 일지 견본은 한 장을, 빈 일지는 3에서 4장을 복사해서 준다. 이 활동을 통해 반원들은 분노를 촉발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는지를 더 잘 인식하게 될 것이고 바꿔야 할 행동 패턴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일지는 더 나은 결과를 낳을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그들을 일깨워 줄 것이다. 분노를 유발하는 생각 제거하기. 부모들은 화를 내는 행동에 대한 다른 설명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무례하게 구는 아이는 학교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을 수 있다. 반항적인 아이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또래들만 자기를 받아준다고 느낄 수도 있다. 부모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을 해결해야 할 문제이자 자녀와 더 가까워질 기회로 생각해야 하며 욱해서 벌컥 화를 내야 할 위협적인 사건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분노를 유발하는 생각들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볼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사람은 높은 수준의 분노에 도달하면 비이성적인 상태가 된다. 감정이 그런 수준에 가까워질 때는
그 상황을 피하고 진정할 시간을 보내야 한다. 운동선수나 음악가들이 오랜 시간 연습을 통해 특정 상황에서 적절히 기량을 발휘하도록 준비하듯이 부모들도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오바인 캠퍼스의 레이몬드 노바코는 분노 반응의 시작을 인식하고 상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게 하는 문장들을 떠올리며 왜곡된 생각을 대체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제안했다. 마음이 평온할 때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검토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화가 나고 있지만 나는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고 있다. 나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알고 있다. 나는 유머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화가 나는 상황이 시작되면 이런 대처 문장들을 사용할 있다. 내가 이 대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화를 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화를 내면 원치 않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긍정적인 점들을 찾아보아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거나 섣불리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내가 화가 난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가르칠 시간이라는 신호이다. 나는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이 사람을 정중하게 대할 수 있다. 학습, 활동, 대처, 문장 활용하기. 반원들에게 그들이 보통 겪는 분노 유발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는데 도움이 될 대처 문장들을 적은 후 이를 활용하여 분노 유발 상황에 대처하는 연습을 하라고 한다. 반원들은 각각의 분노 유발 상황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대처 문장들을 대낼 수 있다. 새로운 사고 방식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하루에 여러 번 이 연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신적인 연습을 하면 실제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될 것이다. 상황에서 벗어나기. 행동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이다. 부모는 자신의 분노를 추적 관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분노를 추적 관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분노의 수준을 표시하는 온도계를 상상해 보는 것이다. 자신이 80도에서 자제력을 잃는다면 그 온도에 도달하기 전에 그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 부모는 아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엄마, 아빠는 지금 화가 나고 있어. 나한테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이 좀 필요해. 내가 나를 화나게 하잖아. 라는 말로 아이를 탓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정하기 위한 활동 찾기. 긴장을 푸는 활동에는 명상, 일, 조깅, 수영, 음악 감상 또는 독서 등이 있다. 분노를 터뜨려 버리거나 분노를 유발한 일을 곱씹어 봄으로써 마음을 가라앉히려 해서는 안 된다. 계속 곱씹거나 분노를 터뜨리면 화만 더 커질 것이다. 마음속으로 그 사건을 되풀이하여 생각하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분노를 표출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들은 분노를 폭력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면 분노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분노를 가라앉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12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K. 페코 회장이 준 조언처럼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을 성스러운 음악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음악이 시작되고 가사가 여러분의 생각에 자리를 잡으면 합당하지 않은 생각은 창피하다는 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의 기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음악이 고상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저속한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본적인 감정 이야기하기. 분노는 종종 상처받거나 두려움, 당황 또는 거부당한 감정을 대신하여 표현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감정들이 자신의 약점이나 취약성을 드러낼까 두려워하여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일을 주저한다. 차분하게 근본적인 감정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적대감뿐 아니라 그들을 정말로 괴롭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진짜 문제가 논의되면 갈등은 더 쉽게 해결된다. 솔직하려면 대개 화보다는 용기가 더 필요하다. 부모는 자신들이 근본적인 감정을 이야기할 때 대개 아이들이 덜 방어적으로 되고
더 기꺼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와 연결된 감정을 찾아내어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런 사람들은 화가 나는 이유를 배우자와 함께 알아보면서 부모로서 실패하고 있다는 걱정이나 아이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등 아이의 명백히 잘못된 행동 이외의 이유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모가 근본 감정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면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그 감정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베스는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엄마가 화를 내는 것이 두려웠다. 자녀 양육 수업을 들은 후 엄마는 자신의 분노와 연결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외할머니가 청소년 시절에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공경에 빠질까봐 걱정이 돼. 외할머니는 어릴 때 엄마를 임신하셨거든. 그렇게 엄마는 비밀을 털어놓았다. 나는 그런 일이 너한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베스는 순결의 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엄마를 안심시켰다. 엄마는 마음이 놓였고 베스가 앞으로 할 활동들을 더 기꺼이 지지해 주었다. 학습 활동, 근본적인 감정 식별하기. 반원들에게 그들이 화를 낼 때 그 안에 숨어 있는 근본적인 감정을 식별하여 이름을 붙이라고 한다. 그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해 보라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반원들은 자신의 분노를 더 잘 해결할 수 있고 더 적절한 대응법을 알게 될 것이다. 영적인 변화를 구한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과정은 영적 변화를 수반하며 그 결과로 평화롭고 애정어린 행동이 나타난다. 12사도 정원회의 마빈 제이 애시든 장로가 설명했듯이 진실로 개심할 때 타인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은 점점 인내심, 친절, 부드러운 포용심, 그리고 자신의 생애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 분노 문제가 줄어든다. 몰몬경은 개심과 제자됨을 통하여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성향이 생긴다고 설명한다. 모사이아서 5장 2절 바울은 이렇게 적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몰문의 다음과 같은 조언은 자신의 분노 행위를 고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를 볼 것인즉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하며. 모로나이서 7장 48절. 영적으로 변화할 때 사람은 분노를 덜 느끼기 시작하고 분노의 감정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다.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고 계속될 수 있도록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매일 경전을 읽고 경전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적용한다. 분노 문제를 포함하여 인생의 모든 면에서 도움을 구하며 매일 기도한다. 회개하고 속죄에 치유하는 권능을 추구한다. 필요하면 감독의 조언을 구한다. 분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여 노력함으로써 그 문제를 극복한 후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 주님께서 자신을 보시는 관점으로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한다. 성약을 새롭게 하고 성전과 교회 모임에서 예배한다. 학습, 활동, 영성 키우기. 반원들에게 영성을 키우고 구주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무엇을 할지 적어보라고 한다. 반원들에게 필요에 따라 감독이나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주제에 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보라고 한다. 재발 방지. 재발 방지는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자신이 찾아낸 다른 중재 전략을 활용하여 분노 주기를 중단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중재 전략은 분노가 축적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다. 재발 방지와 중재를 위한 전략에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감독 또는 교사의 도움이 포함될 수 있다. 재발 방지는 보통 분노 주기의 첫 두 단계, 즉 정상인 척하는 단계와 분노 축적 단계에서 일어난다.
주기를 끊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 요소 분노를 촉발하는 사건이나 감정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법을 배운다. 다음은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정상인 척하는 단계. 당사자는 분노 문제를 인정하되 건전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관리한다. 분노의 도화선이 될 요인들을 자각하고 있으며 고위험 상황을 피하고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는 등의 대처 전략을 구사한다. 분노를 유발하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축적 단계 분노의 수준과 강도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대처 전략을 이용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문장으로 수정하고 대체한다. 나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어. 또는 이 문제에 대한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 분노 기저에 있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인정하고 분노가 아닌 그런 감정들이 정상적인 것임을 인식한다. 분노에 찬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상상해 보거나 분노를 터뜨릴 계획을 세우는 등의 중독성 있는 행동을 중단한다. 문제에 대해 논의하거나 상황이 바뀔 수 없다면 해당 문제를 기록해 둔다.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분출하고 자신이 즐기는 일을 하면서 자신감을 쌓는다.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다. 학습활동 재발 방지 계획 짜기. 반원들에게 68쪽에 있는 개요를 활용해서 분노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을 찾고 기록하라고 한다. 개요를 복사하여 반원들에게 나눠준다. 이 수업에서 다룬 제안들을 재발 방지 계획 개요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토론한다. 다음 주 동안 그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할 때 가족과 선택된 친구들의 도움뿐만 아니라 주님의 도움도 자주 기도하며 구해보라고 제안한다. 하나님의 평강. 조셉 F. 스미스 회장은 자녀에게 화를 내는 대신 친절히 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말을 할 때는 화를 내서는 안 되며 비난의 정신이 있는 가운데 거칠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에게 친절하게 말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도록 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여러분께 부드럽게 느끼도록 하십시오. 매를 사용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지 마시고 이성으로 설득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십시오. 이 수업에 나오는 원리와 제안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분노에 조종당하지 않고 극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다음은 한 사람이 분노를 극복한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저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다는 심정으로 살았었습니다. 분노가 제 삶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폭발하지 않고서는 아내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싫고 사람들도 싫었습니다. 종종 누구든 아무나 때리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곤 했습니다. 결국 저는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저는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많은 것, 즉 저의 분노와 관련된 문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달리 생각하는 법과 사람들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기도, 경전, 공부, 용서와 같은 복음 원리들을 저의 문제에 적용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저 자신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분노는 사라졌고 저는 다시 한번 제 인생을 제가 통제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사귀는 것도 즐겁습니다. 다시 제 삶을 되찾은 기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을 했다. 빌립보서 4장 7절 분노 문제와 씨름에 온 사람들은 그러한 감정에서 벗어나 평안과 자유를 느끼는 것이 얼마나 큰 해방감을 주는지를 안다. 분노의 족쇄에 얽매여 있던 부모들은 이 문제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 부모들은 성신의 영향력을 잊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부모들이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성신은 화난 감정을 다스리고 극복하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도우며 인도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에서 27절 교리와 성약 8편 2에서 3절 참조. 나의 분노 주기 파악하기. 나의 분노를 촉발하는 전형적인 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묘사한다. 예, 배우자와의 언쟁, 은행 계좌의 초과 인출, 집안이 어질러져 있음. 노트 만들기. 나의 분노를 키우는 생각 또는 그렇게 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한다. 예, 내 아내는 자기밖에 모른다. 내 남편은 완전히 무책임하다. 노트 만들기. 내 분노의 저변에 있는 나의 감정들을 묘사한다. 예, 무례한 대접을 받거나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하는 느낌. 노트 만들기. 내가 화가 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나의 신체 신호를 묘사한다. 예, 손바닥에 땀이 나거나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긴장하거나 과민 반응을 보인다. 노트 만들기.
나는 내 분노에 더욱 불을 붙이는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묘사한다. 얘 화를 촉발한 행위를 계속 곱씹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거부하고 술을 마신다. 노트 만들기. 나는 어떤 식으로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하는지 설명한다. 가장 좋지 못한 행동을 포함하여. 노트 만들기.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한 후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설명한다. 얘 안도감, 죄책감, 슬픔, 뉘우침. 노트 만들기. 분노 일지 견본. 요청 정보 상황 1. 상황 2. 날짜 및 분노를 유발한 사건이나 사람 10-19 남편과의 말다툼 10-20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함. 분노를 부추기는 생각 그는 나쁜 놈이야? 나한테는 신경도 안 써? 아이들이 말을 듣는 법이 없어? 나를 존중하지 않아? 분노 저변에 있는 나의 감정 사랑받지 못한다. 무시당한다. 인정받지 못한다. 이용당한다. 무시당한다. 내가 분노를 처리한 방법 그에게 소리쳤다. 그를 나쁜 놈이라고 불렀다. 아이들에게 올바로 행동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분노에 대처할 때 하는 혼잣말 그는 벌을 받아 마땅해. 그는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 나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뿐이야. 애들은 그냥 애들일 뿐이야. 애들은 내 말을 거역하려 하지 않았어. 도움이 되었던 것 내가 한 일 중 도움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한 일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잠시 휴식을 취했다. 산책하러 다녀온 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분노를 억누르거나 터뜨리거나 해결했다. 분노를 터뜨린 후 감정을 억눌렀다. 내게 불만스러운 점들을 다 털어놓았다. 다음번에 더 잘해야 할 부분. 대응하지 않는다. 진정하고 나서 이야기한다. 아무것도 없다. 이번에는 잘했다. 분노일지. 요청 정보 상황 1. 상황 2. 날짜 및 분노를 유발한 사건이나 사람. 분노를 부추기는 생각. 분노 저변에 있는 나의 감정. 내가 분노를 처리한 방법. 분노에 대처할 때 하는 혼잣말. 분노 조절에 성공한 경우. 도움이 되었던 것. 분노를 억누르거나 터뜨리거나 해결했다. 다음번에 더 잘해야 할 부분. 머리 컬런 언드 라버트 이 프리먼 롱고 맨 언드 앵거 유언드 언드 매너징 요 앵거 홀리오크 매서추서츠 NEARI 프레스 2004 33 34 117쪽을 바탕으로 작성함. ISBN 1929657 나의 재발 방지 계획. 정상적인 단계. 분노의 도화선이 된 요소. 노트 만들기. 대처 또는 탈출 전략. 노트 만들기. 분노를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노트 만들기. 축적 단계와 및 중재를 활용함. 분노의 도화선이 된 요소. 노트 만들기. 대처 또는 탈출 전략.